이런 게 싫은 거예요. 뭐? 이건 저희 가족 문제인데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걱정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더 듣기 거북해요.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른이고 저희 인생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김정화 씨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죠.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두 털어줬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을 간섭으로 걱정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죠. 결국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간대요. 새벽 5시, 정화 씨는 침대 옆 남편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38살 아들 재훈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화 씨는 남편 사진을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매주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주던 효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결혼할 사람 데리고 갈게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정화 씨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예쁜 아이일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아이겠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단정하고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재훈이가 복 받았어. 정화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수지는 음식을 한 젓가락 뜨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재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입에 맞으면 자주 해줄게. 재우는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아파트 계약하려고 해요. 그래? 어디로 알아보고 있는데? 일산 쪽인데. 그게 재훈이 말끝을 흐렸어요. 옆에 앉은 수진이 살짝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파트가 5억 정도 하는데. 정화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이죠. 얼마나 부족한데? 1억 정도요. 하지만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정화 씨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정화 씨에게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7천만 원과 평생 모아온 적금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1억을 해주고 나면 1천만 원밖에 남지 않지만 아들의 결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그럼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건강하니까 조금씩 일하면서 살 수 있어.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수진이 정화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계약 당일 정화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일산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봤어요. 30평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엄마, 어때요? 재훈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좋네. 너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 계약서에 사인하는 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재훈이 정화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꼭 모실게. 방도 3개나 되니까 나중에 엄마 오셔도 돼요. 정화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괜찮아. 그냥 너희 잘 살아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앞으로 잘할게요.
정화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결혼식 날 정화 씨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식장에 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냈어요. 며느리도 참 괜찮은 애예요. 당신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텅 빈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도 제 가정을 꾸렸으니 나도 조금씩 일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정화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했는지를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재훈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통 소식이 없어 정화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요. 수진이는? 옆에 있는데.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수진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재훈이 야근 많이 하지? 네,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사무적이었습니다.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 바쁠 텐데 끊을게. 몸 조심해.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정화 씨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정화 씨는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맞는 첫 추석이라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음식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도 오겠지. 차례상도 처음 보는 거니까 잘 알려줘야지. 추석 당일날 연락도 없고 어느새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한참을 망설이다 정화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엄마야. 너희 언제쯤 올 것 같니?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게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정신없어서 깜빡했어요. 처음 맞는 명절인데. 차례는? 저희끼리 간단히 할게요.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갈게요. 정화 씨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알았어. 친구들도 중요하지.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죄송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상은 그대로 차려져 있었어요. 정화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집에 한번 초대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 며느리가 궁금했던 정화 씨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엄마가 찾아가야지.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토요일 오전 정화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일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큰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이런 좋은 곳에 사네. 정화 씨는 흐뭇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정화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왔어. 반찬 좀 만들었는데 너희 먹으라고.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 씨가 더 신경 쓰인 건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들이었어요. 3명의 젊은 여성들이 와인잔을 들고 수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들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화 씨는 수수한 차림에 낡은 보따리를 든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수진아, 손님이 있었구나. 미안해, 몰랐어. 아, 친구들이랑 집들이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한 친구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어요. 정화 씨는 보따리를 주방 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갈게.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 아, 네.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화 씨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 자주 오시나 봐. 갑자기 오시면 좀 그렇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화 씨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정화 씨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정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조심스럽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재훈아, 날씨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네, 엄마. 어느 날 오후 정화 씨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옥순이었어요. 옥순은 정화 씨보다 2살 어렸지만 세상 물정을 더 많이 아는 친구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 2을 키운 사람이었죠. 옥순아, 오랜만이네. 언니, 나 지난주에 일산 여동생네 갔다가 재훈이 봤어. 그래? 우리 재훈이를? 옥순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동생네 아파트로 이사 온 거 같더라고? 정화 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사? 언니 몰랐어? 옥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이사했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했니? 그게 바빠서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정화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사는 거야? 같은 일산이에요. 조금 더 큰 아파트로요. 큰 아파트? 네, 42평이에요. 운 좋게 분양받았어요. 주소 좀 알려줘. 엄마가 가볼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오세요. 아니야, 오늘 갈게. 정화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정화 씨는 새 아파트 주소를 받아 찾아갔어요. 같은 일산이지만 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42평짜리 새 아파트. 이전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집이 참 좋구나. 네, 운 좋게 분양받았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소파였습니다. 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근데 재훈아,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집은 얼마야? 7억 정도요. 7억? 정화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전 집을 처분하고 대출 좀 더 받았어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데? 5억 5천이요. 정화 씨는 어지러웠어요. 1년 전에 아들 부부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제는 7억짜리 집에 5억 5천이 대출이에요. 재훈아, 대출이 5억이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한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정화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애라도 생기면 더 힘들 텐데. 그때 수진이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정화 씨는 커피를 받았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재훈이 월급으로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할 텐데.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화 씨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이 집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4억 대출도 부담스러웠는데 5억 5천이면 어머니,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뭐? 이건 저희 가족 문제인데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걱정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더 듣기 거북해요. 정화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른이고 저희 인생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화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각자 삶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대출이 많든 집이 크든 그건 저희가 감당할 문제고요. 정화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희 걱정하시느라 어머니 인생 못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어머니께 더 이상 손 벌리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니, 나는 그냥.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사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명절 때도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개인 일정이 있으면 존중해주고 연락도 꼭 필요할 때만 하고요. 정화 씨는 옆에 서 있는 재훈을 쳐다봤어요. 재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독립한 가정이니까.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래. 알았어. 정화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희가 잘 판단하겠지. 잘 살아라.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정화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언니, 그때 누군가 정화 씨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순이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옥순이 정화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옥순은 정화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한테 갔다 오는구나.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것, 5억 대출을 받은 것, 그리고 수진이 한 말들을요. 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들이. 옥순아, 나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언니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지. 옥순이 정화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요즘 며느리들 솔직한 척하면서 싸가지 없는 애들 많아. 각자 삶 살자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시집은 왜 와? 정화 씨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이제 먼저 연락하지 마.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 하지만 재훈이는 내 아들인데.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말리기는커녕 동조하는 게 무슨 아들이야? 옥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니,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 언니 자신 좀 봐.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옥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재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화 씨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700만 원이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화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 씨는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순아, 나 일 좀 알아보려고 해. 일? 무슨 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아들 생각만 나고. 돈도 필요하고. 옥순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그래,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언니, 음식은 잘하잖아. 반찬 같은 거 만들어 파는 건 어때? 근데 가게 보증금도 없는데. 구청에서 어르신 창업 지원하는 거 있어. 내가 자세히 알아볼게. 이틀 후 옥순이 정화 씨를 구청 일자리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창업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상담하려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하고 있어요. 점포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아예 빈 점포를 2년간 무보증으로 임대해드려요. 정화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초기 운영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신청하고 싶어요. 정화 씨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정화 씨는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정화 씨와 옥수는 구청이 알선해준 점포를 보러 갔어요. 동네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2년간 무보증으로 월 30만 원 임대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정화 씨는 지원금 500만 원으로 냉장고를 사고 간단한 주방기구를 샀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옥순이 물었습니다. 정화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정환의 반찬. 좋은데? 간단하고 좋아.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출은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 천천히 하자. 옥순이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조금씩 단골이 생겼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깍두기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도 이런 맛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정화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화 씨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단골도 꽤 늘었고 배달 어플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분여회에서 반찬 전기 배달 부탁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전기 배달 주문이 늘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언니, 사람 좀 뽑아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감당이 안 돼. 옥순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요. 정화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배달 주문이 20건이나 들어왔어요. 알바생이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알바생의 말에 정화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재밌거든. 정말 그랬습니다. 정화 씨는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화 씨는 옥순과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응, 나도 좋아. 오랜만에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재훈이한테는 연락 없어?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나도 안 하고. 그게 나아. 언니가 베풀기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옥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화 씨는 이제 가게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20평짜리 점포였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렸어요.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통장이었어요.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 통장에 도장을 찍으며 정화 씨는 다짐했습니다. 옥순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옥순이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어. 무슨 소리? 다 언니가 한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정화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화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재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엄마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화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재훈의 전화 이후 정화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화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재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화 씨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정화 씨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때 옥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재훈이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여동생네 갔다가 들은 얘긴데 재훈이네가 대출 이자를 못 낸 것 같아.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나 봐. 그날 밤 정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 씨는 전화를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화 씨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실직하고 제가 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망했어요. 쇼핑몰? 네. 옷 파는 쇼핑몰 했는데 재고만 남고 빚만 늘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희 대출이자도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정화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도와달라고? 각자 삼자할 살자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내 삶 살기 바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정화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훈이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재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정화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왜 왔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나 도와줘요. 제발.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화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아, 엄마도 내 삶 살기 바빠.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각자 알아서 살라고. 엄마,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평생 모아둔 돈 다 털어서 너희 줬는데 너희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뭐? 각자 살자고? 간섭하지 말라고? 정화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세상 똑똑한 척들은 다 하더니 왜 이렇게 됐니? 대출이자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요. 갈 곳도 없어. 정화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너 이럴 시간에 일용직 일이라도 나가. 젊은 애가 왜 이러고 있니? 정신 차려. 너희 말대로 너희 성인이고 너희 가정일이고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이 어려움도 해결이 되는 거야. 재훈은 정화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정화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화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 잘한 거 맞지? 물론이지. 언니가 흔들리면 안 돼.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어. 옥순이 정화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재훈과 수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가 손님들로 붐빌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훈과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값싸 보이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 씨는 손님에게 반찬을 포장해주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 손님 다 받고 얘기하자.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훈과 수진은 가게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어요. 미경아, 잠깐 쉬었다 와. 네, 사장님. 알바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화 씨와 재훈, 수진만 남았어요. 무슨 일이야? 정화 씨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했던 말 기억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삶 살자고 했어.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아니면서 걱정하는 게 거북하다고 했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재훈이 넌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때 넌 옆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 그게 네 선택이었어. 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수진을 봤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살자. 각자 가정이 있는 거니까. 수진과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수진이 말리고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 그때는 왜 그랬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해. 그래야 진짜 너희 가정이 설 수 있는 거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정화 씨는 문을 가리켰어요. 이제 나가. 장사해야 해. 정화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재훈과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 씨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는 옥순에게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잘했어, 언니. 정말 잘했어. 옥순이 정화 씨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화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화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3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사장님, 정기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건너편 공장에서 10인분 정도 되는 반찬을 평일 점심때마다 받고 싶대요. 알바생 미경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화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고 돈도 제법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화 씨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는 아들 재훈의 통장으로 1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후로도 재훈에게는 연락이 없었지만 정화 씨는 마음을 편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정화 씨는 옥순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언니, 바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재훈이한테는 연락 없어?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 정화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아. 언니는 이제 언니 인생 사는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화 씨는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여느 때처럼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정화 씨는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